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가 내일도 뜨거울 수 있을까요? 마감될 오늘의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감될 오늘의 키워드는 추풍낙엽 엔비디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 지금 떨고 있냐?입니다. 네, 오늘 많이 하락했던 반도체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나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가총액 큰 종목들인데 또 하락을 해서 많이 슬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조금 안정권으로 해서 바닥은 하고 있는데 이제 간밤에 사실은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빠졌거든요. 뭐 엔비디아 6% 빠졌죠. ASML이 한 12%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6.8% 급락 거의 수준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쭉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 조금 많으실 건데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거잖아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시장에서 타격을 받는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봐야 될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느 정도 감안은 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유인즉슨 최근에 이제 미 대선에서 이제 바이든이 이길 거냐, 트럼프가 이길 거냐는 사실은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1차 TV 토론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뭐 트럼프가 조금 우세하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또 몰랐거든요. 2차, 3차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피격 사건 이후로 공화당이 막 좀 으쌰으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우세하다라는 게 조금 중론이 돼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발언 자체가 과거에 대통령 할 때처럼 굉장히 세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확률 사이트 이런 데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게 60%. 그다음에 바이든이 될 거다라는 게 20%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중국 때리기 크게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을 어찌됐건 관세 폭탄을 때려야 되는데 물론 중국 관련된 애들도 때려서 걷어들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아무튼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반이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아마 11월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정말 됐어.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차라리 그때는 어느 정도 대응책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괜찮은데 지금 이제 7월이니까 8월, 9월, 11월, 12월까지 하면 거의 한 4개월 남았잖아요. 4개월 동안은 그 아마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에서는 조금 출렁거릴 거고 반도체도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적 시즌 또 다가오면 조금 어느 정도는 해소는 할 수 있으나 리스크로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 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이기보다는 대선 전까지는 계속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변동성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할 때는 결론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발해서 계속 잘 갈 때 손이 더 뻗냐 마냐 이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회가 이제 조정은 될 거예요. 근데 무한정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훼손은 있을지언정 이익에 대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 발로 시작해서 첫 번째 반도체 섹터 자체가 조금 살아났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D램이랑 낸드도 살아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아예 반도체 섹터 자체가 죽는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하단이 어느 정도 방어는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단이 어느 정도일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구간이다라고 4개월 동안 생각을 하시고 하단에 가까워진다 들어가고. 그러면 또 이제 조금 올라가면 뉴스 나온다 또 빠지고 그럼 이렇게 밴드를 조금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밴드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을 유념해서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지지선을 좀 만들어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각 기업별로 또 그 지지선이 다 다를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또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잘 버티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하 국면에는 이런 좀 성장주들, 반도체주들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금리 인하가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9월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그 자금이라는 게 항상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냥 개인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섹터를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섹터가 어딘가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전통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는 기존에 잘 못 갔던 애들 중에 뭐가 있을까? 대표적인 게 뭐 바이오, 네. 게임, 뭐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들, 그다음에 최근에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바닥 형성됐다라고 하니까 또 이슈가 잠깐 되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애들로 그럼 매기가 다 쏠릴 거냐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반반입니다. 왜냐면 이제 반도체 자체가 지금 뭐 피크아웃 얘기는 전혀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은 이거 금리 인하되면 이쪽 거 다 빠지고 이제 딴 데 갈 수 있어라는 그 논리가 적용이 되지만 현재 반도체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네. 이제 지금 고점이다라는 얘기보다는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근데 반대로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네. 사실대로 하면 SK하이닉스랑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관련된 뭐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최근에 삼성전자 많이 반등했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HBM 관련 주들만 조금 움직였습니다. 네. 근데 금리 인하가 되면 반도체 섹터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조금 확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럼 금리 인하가 더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전 수혜가 될 수 말씀이신 있다라고 건가요? 봅니다. 이유인즉슨 예. 금리 인하가 되면 결론은 이제 인하하는 시기 자체가 문제고 예.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기업들은 낮은 금리로 투자를 더 활발히 한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논리는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실은 D램이랑 낸드 쪽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지연시켰어요. 왜 지연했냐? 왜냐면 자기 돈 주고 다 못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요도 불확실했고, 네.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투자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D램과 낸드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최근에 전공정 관련 기업들이 조금 움직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반영이 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금리 인하 가능성 되면 전통적으로 예를 들면 다른 성장주들로 많이 가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반도체 내에서도 조금 더 확대돼서 전공정 관련 기업들도 조금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 네. 반도체 버리지 말자.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 반도체 버리지 말자 이게 굉장히 네. 와닿는 것 같은데요. 네, 금리 인하 국면에서 또 이렇게 D램이나 낸드 플래시에 관련해서 투자가 늘어나면서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전공정 관련한 업체들까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궁금해지는 네. 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정 관련한 이런 네. 업체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그렇게 좀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거는 성향인 것 같아요. 아. 조금 안전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네네.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성향에 맞으시는 거고 네. 반대로 이제 수익률이나 변동성을 조금 추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조금 관심이 없었던 섹터를 보시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서 뭘 봐야 되냐? 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어떻게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좀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SK하이닉스 사자라는 게 많았는데 네. 요즘에는 삼성전자 쪽으로 오히려 더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관련해서 또 네.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네, 네네. 그게 딱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는 예. 엔비디아를 독식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퀄 테스트가 3분기에 만약에 통과된다라고 하면 독식 구조에서 나눠 먹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하이닉스의 손이 조금 덜 가는 건데 근데 저는 SK하이닉스도 결론은 조금 더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눠 먹더라도 시장의 캐파 자체가 커진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100일 때 혼자 먹는 구조와 그럼 100밖에 못 먹잖아요. 근데 200일 때 예를 들면 뭐 7대 3으로 나눠 먹는다라고 하면 그게 훨씬 더 크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구조를 본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도 가겠지만 앞으로 남은 상승률을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쪽에 호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 네, 왜냐면은 최근 들어서 어찌됐건 실적 많이 회복했죠. 네, 그리고 이제 퀄 테스트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근데 아까 오후 2시쯤에 또 기사 난 거 보니까 CXL 관련된 네. D램 또 관련 뉴스가 또 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것도 계속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면 뭐 둘 다 너무나 좋은 기업이지만 상승률로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조금 더 베팅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네,
반대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변동성이나 수익률을 조금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HBM 장비만 저희가 너무 봤잖아요. 네. 네, 근데 HBM만 반도체에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가 잘 나갔던 거지. AI로 발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가 잘 나가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실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ESSD. 네. 이쪽도 매출 많이 늘어나는 거 보이잖아요. 결론 또 낸드도 잘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투자가 아마 하반기 때 조금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 투자한다, SK하이닉스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반도체 전 공정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 뉴스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변동성 국면의 가장 큰 또 슈팅은 또 이쪽에서 나올 수도 있어서 네. 서로 본인 스타일 감안하셔서 네, 저는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전 공정 장비 네. 단에 관련해서도 업체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기업만 놓고 봐서서는 지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재료는 삼성전자가 더 많아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 제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네. 하락에 머물렀었는데 네. 마지막에 또 마감 전에 갑자기 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소폭 강보합으로 지금 마감을 했네요. 네. 오늘 86,900원 선에서 삼성전자 마무리를 했는데 7만 원으로 혹여라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주가라는 게 뭐 실적을 100% 반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저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반영을 한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 삼성전자 차트를 보실 때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그 예전에 코로나 때 저희가 10만 전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10만 전자 때가 사실은 딱 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높이랑 지금 현재의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네. 잠깐 찍고 내려온 거거든요. 10만 원 구경만 딱 하고 내려왔던 건데 실질적인 체력은 지금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면 이때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두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예. 이게 더 간다, 덜 간다가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21년도에 거의 10만 전자를 찍었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평균적으로 삼성전자가 그 전해 20년도, 19년도에 영업이익이 35조. 네. 네, 이 정도 됐어요. 20년도에. 예.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이제 재택근무 수요 늘어나고 뭐 교체 수요 많이 오다 보니까 그때가 51조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51조를 번다라는 원래 35조 벌다가 네. 51조를 보니까 기대감이 쫙 땡겨서 주가가 네. 끌어올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 썼다. 피크아웃이 나니까 주가가 쭉 빠졌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 것까지 보면 6조 5천억 벌었어요. 영업이익이 엄청 떨어졌죠. 근데 올해 기대감을 보시면 43조. 내년이 61조. 내후년이 64조입니다. 되려 그전보다는 더 늘었죠? 네, 올라갔네요. 그러면 실적 대비해서 보더라도 주가가 더 빠질 이유는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대감인 거죠. 예. HBM에 대한 기대감을 누가 가지고 있냐? SK 하이닉스는 원래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통과하면 생기는 거고 네. 이거 플러스 알파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앞에서 또 이제 HBM이 잘 가니까 CXL이라는 것들도 나왔고 네. 온 디바이스 A라는 것들도 나왔었잖아요. 예. 그럼 이 두 가지에서 또 잘하고 있는 애가 누구냐? 삼성전자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실적에 대한 것들도 조금 받쳐준다라고 하면 저는 빠진다라는 것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상으로도 보이실 것 같아요. 오늘 엔비디아 빠지니까 SK 하이닉스는 쭉 같이 빠졌지만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전하게 방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최근에 이제 88,000원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도 뭐 84,000원 이하까지는 안 갔어요. 그래서 지금 하단을 조금 형성을 해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 83,000원, 4,000원대가 그래도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퀄테스트 통과 전까지는.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보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정말 삼성전자 주주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오늘 네.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83,000원에서 84,000원 선에서 한번 지지선을 형성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SK 하이닉스는 오늘 3% 넘게 빠졌거든요. 네.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그냥 단순한 차익 실현이라고 보면 차익 될까요? 실현도 있고 네. 엔비디아 이제 어찌 됐건 주가가 조금 빠지다 보니까 예.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얘기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면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노이즈가 생기면 그쪽에 이제 예를 들면 빠지는 데가 있으면 올라가는 데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얘를 더 가지고 있을 때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을까? 아니면 이걸 매도하고 딴 데로 갔을 때 수익을 가져올 확률이 더 높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욕구가 조금 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럼 여기서도 막 더 많이 빠질 거냐?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아마 SK하이닉스는 한번 보시고 네. 하단 어느 정도 요 정도면 될 것 같아라는 게 시장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20만 원은 지켜주지 않을까요? 그건 되지 않을까 네, 네. 예상은 하는데 네. 사실 빠지더라도 사실은 이제 노이즈잖아요. 실적의 훼손은 아직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말 많이 빠지더라도 방금 전에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60일이 딱 20만 원 초반대거든요. 네. 초중반대. 이 아래로 빠지는 건 사실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일 시장에서 터치를 만약에 딱 하고 올라오면 요 정도 안전하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내일 만약에 이걸 뚫고 내려갔다 그럼 다음 주 월화까지는 한번 저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또 대표님이 주목하고 있는 탑픽 종목은 뭔지 궁금한데요. 네, 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잡을 거냐 그럼 저는 삼성전자 손을 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 향이 또 기대가 되는 저는 원익 IPS.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찌됐건 이제 앞으로에 대한 수익률을 본다라고 하면 뭐 한 20% 30% 상단 정도 본다라고 하는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그 이상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근 들어서 이제 전공정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원익 IPS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어찌됐건 2분기 적자 규모 조금 축소해 가고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애들이 얼마나 설비 투자에 대해서 빨리 뭐 투자를 할 거냐, 금액은 얼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쁘지 않아요. 어찌됐건 이제 D램도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데도 지금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뭐 지속될 거다라고 하면 원익 IPS 입장에서는 손해 볼 일이 없고,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낸드 쪽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낸드 쪽도 ESSD 관련해서 지금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AI 하면 HBM만 잘 가는 게 아니라 ESSD도 가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아마 올해랑 내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낸드 쪽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수혜를 또 원익 IPS가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디스플레이 쪽 장비도 원익 IPS가 하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세대로 이제 IT 중소형 IT 기기가 많이 전환된다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 또 장비 납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빠질 뉴스보다는 좋아질 뉴스밖에 안 남았다라고 그래서, 생각을 하시고 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네, 원익 IPS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 이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해서 36,000원대인데 예. 저는 전고점이 44,000원대거든요. 네. 전고점 부근까지는 그래도 쉽게 갈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들어갈까요? 뭐 내일 뭐 저는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네. 121선 아래로 빠질 일은 없거든요. 현재 구간에서는. 예.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한 42,000원대까지는 저는 충분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주목해서 원익 IPS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2,000원에서 전 고점인 44,000원까지 보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플 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